시작할까요? 예, 뭐 이렇게 영상 2부 시작하는 김에 영상 독자들한테도 뭐 한 말씀. 네, 지금 페이스북에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1부 이후에 5분간 휴식을 가졌고 지금 2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제가 사실 그 서재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책과 친해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는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저런 책이 좋다 해서 뭐 고전 추천이라든가 그런데 전혀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박관념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출발이 돼서 책을 찾아서 읽다 보면 저절로 거기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장르들 내 취향이 맞는 책들을 읽다 보면 그 역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에세이가 되고 뭐 정말 책 덕후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앞부분에 여러 가지 취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요즘은 정말 그 신비적인 사회가 돼가지고 취향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요즘 취미도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때는 제가 홍대 앞에 살 때 얘기입니다. 그때 한참 막 젊고 그러니까 저는 뭐 클래식도 좋아하지만 저는 잡식으로 됐거든요. 재즈도 좋아하고 뭐 락도 좋아하고 그래서 막 음악을 듣다 보니까 또 음반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저 홍대 저쪽 정문 옆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습니까? 퍼플 레코드라고 하는 없으셨어요? 네, 그것도 없으셨네요. 그 퍼플 레코드라는 작은 레코드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레코드 가게에서는 해외에서 막 수입한 좋은 음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듣다 보니까 자꾸 해외에서 직수입한 음반을 막 찾아서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로서는 지금은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제가 만행을 저질렀어요. 책을 내다 팔고 음반을 산 거죠. 제가 어떻게 그 정도로 저도 참 이상하게 약간 뭔가에 꽂히면 그냥 눈에 뭔가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목숨처럼 아끼는 책들을 헐값에 여기에 현재 그 퍼플 레코드 옆에는 헌책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책을 짊어지고 와서 헌책방에다 헐값에서 팔고는 새 음반을 사고 그런 만행을 한참 동안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음반이 저한테 없어요. 이리저리 있어 다니다 보니까 다 주위에 막 선물로 돌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듯이 재밌는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한데 또 제가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뭐 영화사 100년에 반드시 봐야 할 고전 또 명화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편 그것도 다 봐야 돼. 그것도 밤새서 본 거예요. 또. 그러니까 너무 바쁘죠. 책도 봐야지, 음악도 들어야지, 영화도 봐야지, 또 뭐 연애하면 데이트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책 읽을 시간이 사실은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잠이 별로 잠은 많은데 밤잠이 없는 편이라서 밖에서 하루 종일 놀더라도 밤 되면 저는 좀 말하자면 자는 게 좀 아까워가지고 밤에 앉아서 그냥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했기 때문에 어떤 책하고 완전히 멀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사실 책하고 멀어져 있고 독자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은 저는 충분히 잘 이해가 돼요. 왜?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프란츠 카프카라는 그 유명한 그죠? 문학의 성인이라고 하는 프란츠 카프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뭐랄까 수도승처럼 장벽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카프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결혼조차도 문학의 글쓰기에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3번인가 약혼했다가 파혼하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도 포기를 했죠. 그래서 사랑이냐 문학이냐 했을 때 사랑을 포기하고 문학을 선택한 사람이 카프카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그래요. 저는 사실 그렇죠. 저는 직업적으로 이제는 책을 읽고 또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을 보고 그런 면도 있지만 저처럼 그런 사람이면 일반 그런 독자들이 책하고 계속 이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재밌는 요즘 여행도 해야 되지, 먹방도 해야 되지, SNS에 인스타에 그림 사진 올리거든, 소통도 해야 되지. 주말에 홍대 앞으로 나오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책은 굉장히 책을 읽는 거는 고독한 작업이잖아요. 그죠? 혼자만 그냥 딱 자기 자신만 하고만 배민하는 작업이 독서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심하잖아요. 그죠?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라, 책을 읽으면 좋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러니까 미국 소설가인 필립 로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쓰는 작품들 우리나라에는 처음에 에브리맨이라는 소설로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죽어가는 짐승도 있고 네메시스도 있고 전락도 있고 아름다운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2012년에 절필을 하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는 소설을 읽는 것이 일종의 그런 컬트적인 행위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소설을 비롯한 책을 읽는 활동 자체가 뭐랄까 극소수 그런 마니아들의 활동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굉장히 문학이나 이런 독서 활동에서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에 많은 부분 동의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동영상의 시대이고 비디오 시대이고 그렇잖아요. 이미지 시대이고 또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재미를 좋아하는 것 내한테 내가 재밌어서 이걸 하겠다는데 그걸 갖고 너는 책을 안 읽으니까 안 돼 나빠 라고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수일지언정 책의 아름다움과 책의 그런 가치를 알고 사랑하는 분들은 소수지만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 책을 무조건 그러니까 숭배하자. 책을 읽는 사람이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저는 제가 책을 읽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저는 쾌락적으로 내가 책을 읽어서 내가 재미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은 재밌는 행복들 가운데 책을 읽는 것도 나한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책을 즐겨 읽는 것이지 책이 뭐라고 꼭 무슨 책이 위대하기 때문에 책을 숭배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나 강박 때문에 책을 읽는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어 있지 그죠?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좋다고 억지로 해라고 해서 의무적인 것을 하고 싶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자를 쫓아내는 것도 뭔가 자꾸 책과 독서를 의무로 강요하는 그런 이상한 그래서 책하면 쾌락을 떠올리는 쾌락이나 기쁨이나 재미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공부 그죠? 제가 책과 관련된 강연 좋다면서 항상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질문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공부, 지식, 정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든 우리 사회가 제가 있는 거죠. 저는 책하면 저는 연애, 재미, 웃음 저는 이런 걸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저 책을 읽을 때마다 정말 연애하는 기분이 들고 때로는 어떤 그런 문장을 읽는 데서 그냥 언어적인 오르가즘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책 자체가 컨텐츠를 하고 있는 그런 깊은 사고나 내용도 좋아하지만 그렇게 책 속에 표현된 어떤 문장들의 그런 멋진 비유나 표현 그 읽는 데서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나는 책을
읽을 뿐이고, 그래서 다른 것들도 행복하지만 책을 통해서 내 행복이 더 커지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책을 열심히 계속 읽고,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읽고 싶은 책이 저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엉뚱한 생각, 소설적인 생각인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요, 정말 이거 제가 소설로 써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 같은 책 덕후들이 책을 읽고 싶은 책은 너무 많은데 인생이 짧잖아요. 그래서 다 뱀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제가 책 덕후인 줄 알고 찾아와서 저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데 내가 저한테 내가 당신 목을 물어가지고 나한테 피를 좀 주면 당신도 저도 당신 같은 뱀파이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파이어는 뭡니까? 피만 계속 먹으면 안 죽거든요. 그래서 책 덕후 뱀파이어들의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몰래 이 책 덕후 뱀파이어들은 사람 피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책 덕후들을 찾아가서 그런 제안에서 오케이 하면 그 사람 목을 깍 물어가지고 그 사람도 뱀파이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책을 좋아하는 덕후들이니까 이렇게 모이면 예를 들면 이제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이제 다 그런 뱀파이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갈 때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목을 내미시면 됩니다. 정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뱀파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몇백 년이 될지 몇천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각자 자기가 따지는, 요즘 현대적인 뱀파이어는 마늘하고 십자가 봐도 안 죽거든요. 낮에도 멀쩡하게 다 돌아다니고 햇빛 아래에서 평소 자기가 가진 직업을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서 안 죽으니까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읽고 싶은 책 다 읽고, 그래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면, 저는 그렇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독자는 언젠가는 작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작가가 되기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작가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냥 책을 좋아했을 뿐이고, 그리고 어쩌다 이것저것 끄적끄적 그리고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작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책 덕후 뱀파이어가 되면 전부 다 독자이자 작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다 책 덕후 뱀파이어들의 그런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소설을 한번 써볼까 하는데 재밌을까요? 그래서 그 책 덕후 이제 남녀들이 그래서 이제 사랑도 하는 거죠. 뱀파이어도 사랑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책도 쓰고 또 내 잃어버린 희귀본을 막 추적하는 그런 추리도, 어떤 추적극도 나오고, 잘하면 이거 영화화 돼가지고 혹시 압니까? 그죠? 운명의 배꼽처럼 이것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얘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책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읽거나 공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서문이 아니고 많은 다양한 재미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더 크게 북돋워주고 풍충만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가장 값싸고 또 지속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저는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이제 죽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성이 몇 살이죠? 여성은 86세? 86세 정도 되죠? 그럼 앞으로 20년 지나면 90세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큰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앞으로 여러분도 90살, 100살까지 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남은 생이 반세기가 남았습니다. 와, 끔찍하죠? 근데 저는, 저 같은 책 덕후는, 반세기도 짧아요. 제
20살 때 아직 인생을 잘 모르겠거든요. 한 50년 정도 살면 더 이상 세상 살기 싫지 않습니다. 왜? 인생이 너무 빠르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해서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 책이랑 참 이상해서 이 책에 제가 썼지만 책의 지옥복치라는 게 있습니다.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안 읽은 책이 점점 더 불어납니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읽어야 될 책이 더 늘어나요. 이 참 이상한 역설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설 때문에 일종 함정에 빠진 기분도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요즘은요, 저는 아직까지 알고 싶은, 알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큽니다.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지식도 계속 나가고, 우리가 우주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아직 아는 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책도 또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은 또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영역만 조금만 있으면 영어처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행복한 시대에 100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외모 관리도 하고, 그래서 젊고 이런 그런 건강한 상태로 오래오래 살았어. 100년, 200년 살았어. 나중에 돼서 뱀파이어도 되고, 그래서 정말 가급적 오래도록 저는 책을 읽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남은 정말 긴 생이 길거든요. 이 남은 반세기 동안 다른 많은 즐거움도 있지만 이 책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을 발견하시고, 오늘 이렇게 저랑 만난 것처럼 다른 장소에서는 여러분이 책을 쓰셔가지고 이젠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강연에 앉아가지고 사인도 받고 강연도 듣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참 굉장히 빨리 그래서 사실 이 책 자체에 대한 내용은 별로 제가 크게 깊이 있게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요. 사실 이런 강연장에 오면, 저도 다른 강좌에 가면 그렇거든요. 질문하고 싶은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못하고 끝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혹시나 이 책을 읽다가 또 오른 질문이거나 아니면 뭐 평소 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으셨다면 또 궁금한 게 있었거나 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을 통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아무 질문도 좋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네. 책을 살 때는 욕심껏 10권을 이를테면 사는데요. 그러나 3일 뒤에 또 서점에 가면 또 10권을 사오거든요. 3일 동안 10권을 당연히 다 못 읽죠. 네. 그런 식으로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렇게 책은 막 쌓이는데, 네. 결국 읽어야 할 책 숙제처럼 느껴져서 처음에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샀던 책이 결국에는 저에게 괴로움을 준 경우가 생기는데,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많죠. 많죠. 그러니까 책 욕심을 부리다 보면 정말 서점에 가면 전혀 생각이 없었다가도 저는 표지만 이쁘도 사거든요. 그다음 망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제목만 이뻐도 제목이 너무 좋아.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샀다가 읽으면 아닌 경우도 많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막 사죠. 욕심 부리다 보면. 정말 책서점 가면 정말 40, 50채들이 막 내렸습니다. 그럼 계속 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늘 바쁘니까 사실 제가 대전에서 진격의 독서단이라고 하는 독서단 활동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권 읽기입니다. 한 달에 한 권. 사실 요즘 직장생활하고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바쁘거든요. 한 달에 한 권도 정말 제대로 한 권을 읽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자기가 어떤 작가적인 목표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한. 그런데 책을 막 10권씩 20권씩 사놓으면, 그죠? 그 나머지 일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것도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하셨듯이 저는 책을 우리가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책을, 나 이 책 읽었어. 그러면, 예를 들면, 네 번째 책상설배 타자기 회전 목마에 관하여. 제가 우리가 이 책을 읽었어라고 말하려면, 얼마 정도, 이 책 어느 정도를 읽으면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읽으면? 3번?
물론 그러면 정말 많이 읽었죠. 그럼 굉장히 많이 읽었고 저는 그냥 옆에 이 작가 소개해 놓은 거 그리고 작가 서문 혹은 에필로그만 읽어도 저는 이 책 절반을 있다고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 책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런 에세이는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전혀 순서대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목차 보고 내가 관심이 가는 꼭지만 찾아서 그냥 읽고 그냥 던져두는 겁니다. 그래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서가에 꽂혀 있는 거죠. 그래도 저는 이미 절반 이상 읽었다고 봅니다. 책 한 권을 우리가 읽었다 할 때 꼭 그 책의 속속들이 물론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꼼꼼하게 다 읽어야지만 뭐 제대로 읽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담까지 필요 없이 저도 제 생각에 책이 굉장히 많지만 진짜 그런 식으로 정말 제목하고 서문밖에 안 읽는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 속에는 어떤 작가가 이런 책을 썼지라는 기억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어떤 글을 쓸 때 좀 생각을 쭉 봅니다. 보다 문득 그 책이 눈에 떠요. 근데 내가 안 읽었네. 그 다시 목차를 보고 그때 궁금한 게 어떤 떠오르면 그때 그 책을 다시 찾아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을 모셔놓으면 해도 반은 읽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셔놓고요. 이쁜 서재에다 쫙 꽂아놓고 이 책은 나름 좀 이쁘죠? 표정이 이쁘죠? 아까도 말씀드린 인테리어 제품으로 최고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저는 항상 이렇게 딱 세워놓습니다.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알주노초 파남보 표지 이쁜 책도 순으로 좋은 책 수준이 아니에요. 표지 이쁜 책 순으로 저는 이렇게 선반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다 한 개도 안 읽은 책이거든요. 제목만 봐도 왠지 배가 불러. 행복해. 저 그러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역시 그죠? 그냥 책하고 우리도 재밌게 지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게 꼭 그렇게 강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어야 되고 뭐 그런까지 뭐 그러면 이상적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부담을 가지지 말고 그냥 저는 서점이든 도서관이든 그냥 자주 놀러 가서 그냥 표지만 이쁘면 그냥 사세요. 괜찮아요. 뭐 돈 그래도 딴 거 비하면 그래도 싸잖아요. 그죠? 오단물 옷에 다 55만 원, 10만 원. 그렇고 그냥 이쁘면 그냥 놔두면 내가 안 읽으면 나는 가족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되죠. 나중에 정 안 읽고 그러면 알라딘이 팔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용도로 책을 삽니다. 특히 희기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이 제가 소개해 놓은 헤르만 블로우라는 위대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정말 훌륭한 작품이 베르기우스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시공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두 권짜리로 몇 년 전에 책이 번역돼 나왔거든요. 그런 책은 얼마 안 가서 쉽게 절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10년 지나면요. 내가 살 때는 한 두 권 합쳐서 한 3만 원 주고 샀으면 나중에는 알라딘에서 살려면 누가 10만 원이나 붙여놔요.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도 딴 책, 어떤 책도 보면 정가의 흔적인데도 정가의 몇 배나 더 비쌉니다. 현재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솔솔한 재테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노후 대비용으로 그런 좋은 책들은 쫙 사놓으면 밑으로 안 긋고 그죠? 비닐 포장 딱 해가지고 비닐 포장해서 나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 모셔놓으면 한 10년 지나면 돈 공할 때 저는 그걸 내다 팔았어요. 아까 얘기한 저기 보레스 그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여행을 갈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아무거나 그냥 편한, 네, 뭐,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 또 좋고요, 그냥. 네.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를 찾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은 왜 그게 어떻게 책이 그 이유가 됐는지 궁금하고, 또 그 책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네. 저한테 굉장히 심하게 들리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그런 삶의 경험하고 그런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물론 그냥 대충 깊은 제
제대로 된 그런 신앙심 없이 그냥 다니기만 했었고, 그런데 제 아버님이 제가 고3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사셨고 착하게 사셨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평소에 고생하다가 정말 저렇게 착하게 살다 남한테 늘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가신 게 그것도 좀 꽤 젊은 나이셨는데, 그게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메로스,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아를 쓴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신들이 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불행을 내다 보내는 것 같죠? 다시 말하면 왜 우리 인간들은 착한 삶, 아까 우리가 신상 필벌을 믿지만, 그죠? 착한 사람은 상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고 믿지만 실제 현실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죠? 오히려 불의가 이기고 정의가 패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역사에서. 저 그런 것들이 고작 19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훈이 19살이었습니다. 제가 뭐 불량 청소년이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고등학생이 뭐 아무리 불량이라 해봤자 겨우 몰래 학교 그죠? 빼먹고 몰래 선배들하고 술 마시고 담배 좀 피고 뭐 그 정도지 뭐 특별하게. 그런데 왜 하필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제 짧은 지식으로는 아는 게 없잖아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연히 제가 대학 시험 치고 난 뒤에 알베르 까미가 쓴 그 이방인이라는 책을 알베르 까미가 쓴 그 이방인 말고 첫 번째 먼저 읽은 게 시지프 신다라는 책을 봤습니다. 여기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철학의 유일한 최고 질문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 답해야 될 제일 원리라고 해요. 그렇게 첫 문장에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정신을 번쩍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런 심한 자살 충동에 많이 시달렸었고 또 실패한 시도를 하기도 했었고,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던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게 철학책이고 이 철학책을 보면 답이 있나 보다 하고 정말 밤새서 읽었는데 물론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얻은 거는 철학이라는 장르를 공부를 하면 그게 뭔가 답이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 존재의 의미, 삶의 가치 이런 것들도 철학이나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발견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알베르 까미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니체도 읽기 시작했고, 다른 또 문학 작품도 막 읽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책과 더 친하게 됐고, 또 책은 수천 년 인간의 지성이 그죠? 축적된 결과물이니까 거기 물론 책 자체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답을 제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많은 그런 강력한 그 모티브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 답은 물론 제 스스로 내가 찾아야만 했고, 그래서 전 책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책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계속 방황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다른. 네. 책을 읽다 보면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이제 뭐 처음에 읽자마자는 기억이 나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책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거를 메모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기억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다음에 그 책을 쓰실 때 인용하기 위해서 메모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하나의, 네, 그런 굉장히 실사구시적인 문제인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참 여러 번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읽은 걸 읽었다는 사실조차 완벽하게 까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번은 저는 경험했습니다. 책을 막 보시다 보고 낯선 책에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이런 책을 샀는데 안 읽은 줄 알고 열심히 읽었죠. 중간쯤 읽다 보니 그저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에 블로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블로그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리뷰도 쓴대. 완전 황당한 거예요, 진짜. 아니, 내가 책도 열심히 읽었고 리뷰까지 쓰는데 완벽하게 기억이 막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와, 이게 치매인가 보다. 나 어떡하지? 책 읽는 사람한테는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그죠? 책 읽으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계속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본 결과 그게 하나의 또 다른 행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름다운 책인데 읽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다시 읽으면 첫 만남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제가 어떤 여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실제 그런 기억상실자가 있다면서요. 유명한 신경과학계에서는 최고의 스타입니다. 그분은. 기억이 24시간밖에 안 가요. 딱 기억이. 그래서 전날 의사 선생님이 와서 막 인사를 해.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되면 또,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누굽니다. 그런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낯선 그런 새로운 기쁨이 있구나. 새롭게 읽는.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고요. 또 질문하고 관련되어가지고, 그래도 그렇다고 모든 읽은 책을 매번 다 까먹으면 그것 너무 정말 좌절해서 절망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제가 아까 블로그 얘기를 했지만요. 요즘 다 블로그를 하든 여러분들도 뭐 페이스북을 하든 인스타그램을 하든 SNS를 하죠.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책을 읽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보다는 그 블로그를 만들으시라고 저는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게 텍스트하고 관련해서는 블로그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블로그에다가 제가 읽은 좋은 문장, 이 책에 대한 좋은 문장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써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 몇 페이지, 몇 년도 무슨 출판사, 그래서 쭉 인용을 써놓습니다. 그냥 인용만. 이게 얼마나 참 방법이 좋은지 나중에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그런 방법을 활용했거든요. 쓰다가 어떤 내가 문장을 인용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한번 그 책을 찾으면 꼭 없어.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꼭 필요해서 인용하려고 찾아보면 그 책이 사라지고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전혀 이제 그 책을 이제 찾을 생각이 없는데 보면 너무나 쉽게 발견이 됐어. 가있어. 그래서 인용을 해놓으면 제가 글 쓰다가 제 블로그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단어 키워드만 딱 쳐놓으면, 그래서 제가 몽떼뉴라는 단어를 딱 치면요. 제가 제 블로그에 몽떼뉴에 관한 글을 많이 써놨거든요. 인용도 많이 났습니다. 그냥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긁어가지고 복사만 하면 되죠. 요즘은 글쓰기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원고지에다 일일이 다 써야 되지만 요즘은 그냥, 그쵸. 그냥 클릭해가지고 긁어서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책에 몇 년도 몇 페이지까지 제가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책을 막 힘들게 찾아가지고 옮겨 적고 그 순간에 한참 글쓰기 바쁠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되는, 그러니까 미리 작업을 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읽으면 좋은 문장이 있으면 저는 항상 밑줄을 치다가 쳐놓고 나중에 그걸 가급적 블로그 같은 데서 이렇게 인용을 해놓습니다. 베끼기를. 좋은 문장들. 뭐 내 영혼을 울린 좋은 문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베껴놓구나.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그렇게 글을 옮겨 적으면서 나도 모르게 또 그 문장이 내 몸속에 배어듭니다. 그래서 내 사고라든가 그런 문장력이 향상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방법이.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아주 좋은 그런 독자 작가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네이버에서 제 이름 치면 제 블로그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와 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텍스트들을 활용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읽기와 쓰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읽다 보면 읽는 게 사실 쓰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계속 읽기만 하게 되잖아요. 네네. 쓰지 않고. 네. 그러면 독자에서 작가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계선이나 장벽이 있을 것 같은데. 독자에서 독자이시면서 작가이시니까 네. 그런 균형은 어떻게 잡으시는지. 그렇게 균형을 잘 잡을 줄 알았으면 제가 벌써 성공했죠. 그 완벽하게 균형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책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책을 독자가 읽다가, 전 많은 책을 소개를 해놨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작가들, 사랑하는 책들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나 읽다 보면, 김문화 작가가 소개하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그 영국 소장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르길리우스의 죽음, 그 책도 사셨고, 또, 이게, 국화는 봄꽃과 다투지 않는다. 라는 책도 제게 소개했는데, 그 책도 사서 읽으셨더라고요. 그럼 저는 성공한 거죠. 그런 식으로 책 한 권의 책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책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계속 따라 읽다 보면, 정말 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 지옥이 비슷합니다. 책이라는 건. 그래서 저도 쓰기도 좋아하지만 책을 한참 읽을 때는요, 정말 길을 잃어버립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쓰기는 팽개치고 그냥 읽기에 빠져가지고 세워라 내어라 그렇게 저는 10년을 보내버렸거든요. 정말 농담 아니고요. 그 10년을 공부에 빠져가지고 공부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쓰기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야 정신 차렸습니다. 내 길은 독자의 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책을 쓰는 사람이지 읽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억지로 책을 내려놓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읽기에서 쓰기로 전환하는 제일 큰 좋은 방법은 저는 그겁니다. 책 리뷰 쓰는 겁니다. 책 리뷰. 책 일기를 쓰는 거죠. 책 일기를 쓰다 보면 오늘 읽은 책을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읽어서 좋은 문장은 이런 문장들이 있었어 라고 리뷰를 계속 쓰다 보니까 또 쓰다 보면 글이 재밌어지거든요. 글 쓰는 게 또 재밌어집니다. 와, 오늘 내가 생각해낸 문장인데 내 생각에도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이 훌륭한 문장이. 그러면 그 문장이 아까워가지고 열심히 글을 막 쓰게 됩니다. 그러면 또 글쓰기 재미에 빠져요. 그러면 또 읽기는 팽개쳐 놓고 한참 또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읽기 오른쪽으로 넘어졌다가 한참 헤매다가 또 가끔씩은 또 반대편으로 넘어져서 또 막 헤매다가 이제 중간은 제가 아직 인격 수양이 덜 되었어요. 죽기 전에는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포기하고 다음 생에 좀 애는 가능할까? 잘 어렵습니다. 그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방법. 네. 네. 그 길을 찾으시려고 책을 읽으셨다는 말씀을 좀 공감했는데요. 저는 술하고 책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대학교 오면서 좀 애주가가 되면서 대부분 그거를 책을 읽을 시간과 돈을 다 술 먹을 때 다 썼어요. 술요? 네. 그래가지고 책하고 되게 많이 멀어졌거든요. 네. 제가 김문화 작가님 텔레비도 좋아해가지고 김문화 작가님이 저는 지금 이제 술을 끊으려고 이제 책도 많이 죽이고 있어서 이제 아예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네. 술보다 책이 인생의 길을 더 네. 의미 있게 걸어갈 네. 수 있게 해준다. 네. 이런 점이 더 좋다라고 뭔가 더 설득해 주시는 술보다 책이 더 좋은 이유. 저는 담배를 못 끊고 있거든요. 담배보다 책이 더 좋은 이유는 100가지 더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술이든 담배든 이게 일종의 중독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합리적인, 담배를 끊어야 될 합리적인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잘 안 돼요. 글 쓸 때는 특히, 쓸 때는 막 글 쓰다가 탁 막히면, 왠지 담배라도 한 대 탁 피우면, 그죠? 막 문장이, 멋진 문장이 막 떠올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 담배를 피게 되거든요. 근데 끊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유일한 사치가 담배 피는 건데, 담배와 커피가 제가, 누리는 사치거든요. 저는, 다행히도 술은 옛날에 술 때문에 제가 대학 때 수술도 하고 병을 앓은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원래 또 술이 체질이 안 맞아요. 그것도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서 좀 자제를 하려고 거의 술은 이제 잘 안 마시거든요. 술 대신 저는 그냥 커피를 마시거나,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담배를 피워버리거나, 뭐 아니면 차를 마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계속, 어떤 저는 술은 다행히 이렇게 끊을 수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 술도 좋고, 책도 좋고,
그런데 단지 술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렇죠. 막 하다 보면 알코올도 그 순간에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굉장히 험하거든요. 사실 정말 험합니다. 몸도 굉장히 많이 상하게 되고 그렇지만 저 책은 굉장히 지속적인 그런 기쁨을 주더라고요. 지속적인 기쁨을 줍니다. 물론 뭐 가끔씩 기분 좋게 저는 와인 같은 한 잔 마시는 것은 마시면서 책 보는 것도 뭐 즐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박적으로 막 꺼내야 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쭉 늘리다 보면 그죠? 술도 좋고 책도 좋지만 책과 재밌는 책을 계속 읽어나가고 그리고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글쓰기의 재미에 눈을 뜨십시오. 글쓰기. 그러니까 좋은 문장들을 우선 옮겨 적으시고요. 그럼 노트에다가 짧게 쓰더라도 글이 뭐 잘 쓰지도 못쓰는 상관없이 계속 쓰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문장도 많이 좋아지고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거 억누르려 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그 욕망을 더 큰 기쁨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하는 쪽으로 계속 시동을 걸어가지고 그 기쁨이 커지다 보면 그쪽 욕망이 커져서 다른 욕망이 저절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그 욕망의 그런 어떤 작동 논리를 제일 잘 발견한 철학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욕망은 억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억압하면 억압해도 이게 딴 데로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욕망의 진짜 우리 이성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욕망을 억누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더 큰 기쁨을 주는 욕망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성의 역할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술을 이성이 자꾸 술 끊어야 돼 하면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반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성은 더 재밌는 것, 즐거운 것. 그래서 책을 읽거나 특히 저는 운동을 많이 권하는데 이렇게 몸을 움직여 보면 몸이 얼마나 미단한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런 긍정적인 좋은 걸 자꾸 많이 하고 그쪽으로 더 재미를 붙이다 보면 다른 게 저절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페이스북 독자들도 질문을 좀 던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질문을 네. 대신 전달해 네.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라임을 쓰시는 분이 네. 만일 세상이 바뀌어 종이로 된 책이 없어지고 나면 남은 책 덕후 뱀파이어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책이 사라지면 이 책 뱀파이어들도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피를 안 빨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읽을 책이 없는데 그래서 책 때문에 뱀파이어가 됐는데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지면 이제 그 책과 함께 그죠? 책과 함께 이제 삶을 조용히 정리하는 게 가장 젠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그런 공부도 한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책을 저는 정말 읽기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러다가 더 이상 내가 읽을 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때 정말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사는 동네는 초등학교 밤에 제가 운동한다고 늘 나가서 산책을 했거든요. 막 걷기 운동하다가 그때 책을 많이 한책 읽었대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정말 이제 내가 별로 알고 싶은 지식도 없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도 내가 너무 많이 읽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공부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또 계속 읽고 싶은 책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살만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심기현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작가님은 그 다른 책 덕후의 그 읽고 싶은 책 리스트에 그 꽂혀 있었으면 하는 작가님만의 작가님 책 중에서 다른 리스트에 있었으면 하는 책이 있으면은 그거 알려주시고 아니면 그런 게 없다면은 쓰고 싶은 소설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쓴 모든 책이 다 모든 독자들 책이 쫙 써가 다 꽂혀 있으면 하는 그런 거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겸손하게 말한다면
제가 쓴 문학 작품 중에는 뭐 137개의 미로카드 같은 책, 그리고 에세이 산문 중에는 릴케이츠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그리고 책에 관한 책이면 책에서는 저는 이번에 낸 이 책은 여러분 이렇게 늘 두고 이렇게 흥미롭고 행복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뭐 마음 같은 일은 뭐 밤새도록 뱀파이어 돼가지고 뱀파이어는 잠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지만 그래도 너무 여러분들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에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도 더운데요. 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페이스북으로 이 라이브를 봐주신 그런 택신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같이 사진.